네, 여기는 사케이 강남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토즈죠. 네. 뭔가 강남 특설 스튜디오라고 해서 뭔가 야 사코케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게 아닌데 현실은 네, 지금쯤 저희 BGM으로 아마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 나왔던 BGM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현실은. 네. 자, 아무튼간에 오늘 사케이는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대로 강원FC의 이번 시즌 승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그것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먼저 하죠. 조금씩 그걸 얘기를 하죠. 참 알투 감독님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국 무대로 오신 거잖아요. 참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강원이 정말 승격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 그게 보였어요. 딱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알투 감독님이 오셨을 때도 또 상당히 또 지금 또 분위기도 좋았고, 선수들도 영입을 뭐 웬만해서는 거의 뭐 유출이 거의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뭐 치프리안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하면서 시즌이 초반이 상당히 잘 흐름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시즌 초반은 그렇게 좀 순위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순위 싸움에서 뭐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때문이죠. 대체로 팀들이 1월달부터 이제 소집을 해서 그 훈련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원 특히 강릉의 일화는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실내에서 이제 코어 트레이닝밖에 그렇게 시행을 못했고요.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한 건 1월 말, 2월 초 그리고 근데 그나마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제설을 중이기 때문에 그 터키를 이제 건너가서야지 그제서야 이제 제도의 훈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래도 해외 전지 훈련을 통해서 준비는 많이는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공백 있잖아요. 남들 이제 한 달 이제 몸 올라오고 그 동안에 한 달 늦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강원이 이제 승리를 잡고서 이제 연승을 거뒀던 그 기간이 딱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진짜 정말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뭐 승격권인 4위까지 일단은 올라섰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기준으로는 4위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려는 것은 승격 여부는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했고요. 최근 강원FC 어쩌면 폭탄이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큰 뭐 언론적인 뭐 이슈가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려고 사실 불러온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뉴스타파를 토대로 한 게 가장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강원 팬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많다. 약간 좀 루머성이 좀 많았었군요. 루머성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보이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나왔다. 근데 뉴스타파 이전에도 충분하게 이제 강원FC 이제 감사를 시작한다, 특별 감사를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조용했다가 딱 그게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는데, 근데 그 전부터 얘기 나오는 것들도 이야기가 꽤 많아요. 그걸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특별감사 결과부터 간략하게 또 이렇게 나름 또 준비를 해오셨어요. KSP 뉴스라는 그 매체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전문을 실어놨더라고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월 20일부터 22일 해가지고 이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의 총지휘 아래 그 이제 6명 투입해서, 감사관 6명 투입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는데,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의 수입, 상단 전부터, 상단 때부터 수입, 지출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사무 처리의 적정성 등,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을 죄다 이제 살펴보겠다, 그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주요 위반 사례가 총 15건이나 횡령 및 유용 의혹 4건, 부당 지출 의혹 1건, 내부 회계 관리 규정 미제정 및 예산 집행 부적정 등 10건.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지요. 뭐 회계전산 시스템 조작해서 예산 집행했다든가, 경조사비나 직원 스태비를 과다 지출했다거나, 뭐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과다 구매하고, 근데 사용처를 알 수 없었고, 명절 이외의 기간에 구입한 상품권의 횡령 의혹이 있고, 그리고 감독과 업무 추진비 정액 지급으로 계약했으나 법인카드를 지급해서 정액 지급 시보다 과다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데, 법인카드를 유흥,
탈폐, 내저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아 이거는 좀 크네요. 심각하네. 네, 구단주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이후에도 제한 업종을 사용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창규 씨가 이렇게 정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 감사에서 나왔던 거를 정리해서인데 이거는 거의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뉴스를 요즘 이게 뉴스 보면은 뭐 공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부처라든지 뭐 그런 게 관련된 감사, 뭐 특별감사에서 뭐 그런 게 발견됐다 하는데 거의 그 이상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거의 뭐 웬만한 비리 기업 거의 뺨치는 수준이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강원FC라는 게 정식 사단법인 명도 이제 강원도민 부모촌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거로 그런 격인 건데 이런 기업, 이런 도민 기업에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저도 좀 충격이네요. 사실 뭐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터지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뉴스타파를 보면서 좀 처음에는 좀 뭔가 에이 설마 에이 그래도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 그렇게 크진 않겠지 하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뉴스타파에 나왔던 주 내용이긴 할 텐데 그거 외에도 은근히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막상 또 이게 지금 약탈것처럼 까고 까니까 더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그 뉴스타파에 나왔던 엘모 사무국장의 이야기인데 네. 예, 그 부분이 한 달락으로 아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09년도에 사무국장을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파견 공무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에게 명절 휴가비, 연말 성과금, 급식비 등 각종 수당을 이중 지급했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업무 활동비를 월 3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했고. 벌써 커지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도 딱 느끼는 게 낙하산 인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지금 느끼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좀 심각하다 생각했는데 더 있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네. 2012년도에 네. 그분이 이제 전년퇴임이 아니라 그 강원도에서 공직을 내리셨어요. 네. 내리면서 퇴직금이 아니고요. 내리면서 그 구단 내에 사무처장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군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예전에 사커케이의 우리 그 패널 분이었던 우리 전범찬 씨의 말이 생각나요. 창조경제네요. 창조경제. 창조경제도 있지만은 창조경제지만 또 하나 있죠. 애사심 돋네요 정말. 네. 무섭네요. 그래서 그 신규 임용된 사무처장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 추진비를 월 300만 원씩 급여성 경비로 지급 11개월간 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저 하나 더 있죠? 예, 한참 많죠?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전문 한번 보시면요. 사커케이 아마 페이스북에도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일부잖아요. 창규 씨가 말씀하시는 건 정말 어느 일부잖아요. 일부인데도 정말 이게 좀 아찔하네요. 여명 808이 또 K리그 클래식 K리그에서 후원사면서 또 이제 강원의 후원사다 보니까 술 마시면 제가 매번 5,000원씩 내면서 사 마셨거든요. 이렇게 낭비가 되나요? 그 남종현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참 구단 일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직접 뵈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강원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 안아주 이야기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좀 외국처럼 좀 이런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해서 저는 좋게 좋은 평가를 저만의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냈었는데 창규 씨의 이 그 감사 결과를 들은 순간은 이런 표정 이런 생각 이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원동 전 사장님과 그리고 이제 남종현 전 사장님 시대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건데요. 이거는 그때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 엘모 전 사무처장님의 그 일이었고요.
남중현 전 사장의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전 정말 빙산의 일각이군요, 정말. 그 아까 전에 여쭤본 이유가 네. 그 이제 자주 이제 언론에 비춰진 남중현 전 사장님의 그 이미지가 그 자비를 털어서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원을 좀 아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근데 실상 따지고 보니까 그 이제 그 구단 규모 같은 거를 전혀 줄일 생각을 안 하고 또 이야기 나왔던 게 예전에 그거예요. 하이원에서 1년에 100억 스폰을 맞아요.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어쩌다가 이제 강원랜드 그러니까 하이원에 이제 그 내저세 부과라든가 그런 현안들이 엮여가지고 또 오투리조트 건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또 이제 그 이제 최흥집 그 좋은 도시다. 네. 도지사 후보분이 또 이제 그거를 또 했다 불러죠. 돈을 넘겼다 불러죠. 40억 정도. 네. 뭐 그런 이런저런 일이 겹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강원 FC에 통해서 100억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네. 그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생각했는지 예산은 무리하게 집행을 하고 그냥 김원준 선수, 전재호 선수, 진경수 선수, 뭐 직후 선수, 뭐 저기 지금은 같지만 웨슬리 선수, 웨슬리 뭐 그런 선수들 이제 연봉들이 꽤 많은데 근데 그리고 김학봉 감독님도 되게 연봉 많이 들리면서 그분도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거 이게 유지가 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중현 전 사장님이 돈을 빌려가지고 운영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금은 이제 없지만 이제 말콤 그레이저가 갑자기 떠오르는 상황인데. 네, 45억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 또 구단을 주는. 이게 참 심각한 게. 근데 45억을 빌렸는데 어디서 빌렸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빌렸냐면은 그래미와 또 저기죠. 그 남정희 회장의 회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최저금리 8.5%로 해가지고 그렇게 빌렸는데 그러니까 쓰는 수밖에 안 나오네. 이거예요. 그 자비를 털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비를 털어서 이제 사재를 털어서 구단을 운영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사재를 털었다기보다는 자기 돈 일단 꺼주고 자기 회사의 담보로 8.5%를 받아내겠다. 다시 받아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름이 돋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문주 현 대표이사 취임 이후로 그 구단 규모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이거 어떻게든 줄여가면서 그거를 많이 갚았어요. 지금 17억 정도 나와요. 어느 정도는 지금 부채는 해결했네요. 스폰을 덜 가져왔다, 별로 안 가져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기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5억밖에 안 가져왔다 뭐 이랬다 이랬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하이원에서 요새 조금 줄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강등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의 정치적 공학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네. 여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나 뉴스타파처럼 그렇게 뭐 강력한 그런 힘은 없어요. 저희가. 아니 얘들 뭔데 이런 걸 하네. 특별감사가 시작한 이후로 그 남정현 전 사장님이 또 이거를 클레임을 건 게 사무실과 용병 숙소를 5억 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좀 충격인데요. 차압딱질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그 이사회와 현 구단에 그게 좀 많이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사회도 참 그랬던 게 잠시만요. 어디 갔지? 참 찾으시는 중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뉴스타파 영상을 그때 봤을 때 그 남정현 전 사장이 그 뉴스타파 취재진의 전화 연결해서 그때 대답한 게 되게 참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도 좀 이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는 그죠,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네. 이게 올해 초 2월 7일날 기사인데 네. 그 이문주 강원 대표이사 독단 인정 도마에 올라 그 베스트 11 기사입니다. 아, 네. 예, 그 기사에서 예산안하고 그런 거를 심의 의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이미 안조 감독님과 선수단 구성이 마친 상황인데 그 이제 독단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대다수의 이사가 강등이 된 시점에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았냐, 감독 자르면 다냐,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2014년 예산안 편성은 물론 그 감독 선임, 용병 등 선수 수급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 이사회 동의 없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감독 선임 관련해서도 네.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문주 대표이사님께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활동비, 업무 추진비, 숙소 임대료, 차량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부담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 결국에는 그 버치가 대략 잡혔는데 무보수, 무지원, 비상근 조건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사회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착이 돼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회 전원 교체한다는 그런 얘기가 특별감사인데 이제 나왔게 됐고. 이게 참 내외 이 강원 FC 내외에서 어떻게 직접 뭐 직감적적이죠. 제 창균 씨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즌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팀이 이제 급격히 정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차라리 이런 과정 속에서 팀이 이제 승격까지 이루게 된다면 팬들이나 뭐 더 그런 구단 입장에서 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이원은 부디 주셨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제 차업을 당했습니다. 빨간 딱지. 네. 그런 관계로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오늘 만약에 방송에 나온다면은 꼭 이걸 하나는 하고 가겠다. 라고 했었어요. 준비한 게 분명히 있었다고 저한테 계속 말을 했었어요. 영상이라든지 뭘 통해서도 보여주겠다. 제 축구 인생에서 그러니까 축덕 인생에서 축구 보는 그 팬 입장에서 드러났던 게 2011년도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저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랬던 게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드러났던 부분이 아무래도 예전에 게이트기를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남종현 전 사장님의 좀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투에 그거 제가 한번 예전에 기사로 한번 본 적 있었어요. 저도 봤고 사진 기사였죠. 네, 사장님이 보고 있다. 그걸 만들 때도 보면은 성남 팬 김현수 씨라고 계십니다. 예, 저희 한번 나왔었고 저희도 방송에 나왔었죠. 그분께 이제 사진을 보내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변화는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보내주시고 그 친구가 포토샵을 참 잘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구단의 이제 나르사 안에 계신 형님께 부탁을 드려서 뽑아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남전 때 경남 원정 때 그렇죠. 원정 이제 원정에 첫 승을 거둔 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저도 기억나요. 네, 맞아요. 그런 날이었는데 그거를 딱 이제 이제 띄웠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점점 되면 될수록 이게 조금 가지고 오기가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철원을 그래미 본다고 했는데 철원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추억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좀 돈도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해드릴까 아니면은 뭐 택배로 그냥 보내버릴까 그랬었는데 착불로요. 착불, 3,500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축구팬 생활에 좀 전환기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진짜 가져오셨는데요? 잠깐만. 진짜 가지고 오셨어요? 진짜 가지고 오셨네요? 야 이거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야, 실제 상황이라는 뭐야? 아니 거꾸로 네. 이거군요. 이게 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예. 자 근데 이거를 잠시만.